12월 13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수도권에 코로나19 전담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가 응급실 격리실에서 열흘씩이나 머물러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심정지 환자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119 구급대원과 응급센터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고 특히 의사들은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하는 중환자임을 알면서도 격리실과 소생실이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져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응급 환자가 병원 밖을 헤매고 있다는 게 바로 의료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병상 동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확진자 증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데 정부는 여전히 병상 강제 동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전국 2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241개, 비수도권 중소병원 137개 병원을 대상으로 1,658개 병상을 각각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은 신속하게 병상 확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병상 동원령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255개, 가동률은 79.3%로 수도권의 경우 118개 병상이 남아있는데요.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가 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대유행을 겪는 동안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용과 행정 절차를 우선시하며 음식 간을 보듯 거리두기 단계만 올렸다 내렸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예약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접종 간격 지침도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예외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의학적 근거를 갖춘 선제적인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민간 전담병원을 방문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오산 한국병원과 평택 박예병원을 잇따라 찾아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협 코로나19 의료 지원단을 통한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창립 8년 만에 조합원 수가 7,000명에서 25,00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정근 조합 이사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31.4%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공제료가 저렴하고 자체적인 사건 조사가 이뤄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누구나 의료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조합과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의 의장도 의협 공제조합은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